북쪽에서 서울을 향해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있었고요. 서쪽으로 옹진군을 거쳐서 방어 라인은 뚫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쪽 라인만 뚫리게 되면 소련과 북한의 목표인 90% 주력 부대 괴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국군 육사단은 9,700여 명으로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북한군은 무려 37,000여 명. 4배에 달하는 숫자예요. 그렇죠. 근데 수적으로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사 개개인의 자질, 능력치가 중요했겠죠. 침공을 해온 북한군 제2군단 소속의 부대들에는 전쟁 직전에 실시된 부대 평가에서 1위를 한 사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아주 풍부한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죠. 네. 근데 이 군단은요, 최종의 총 3개의 사단 그리고 1개의 고속기동 연대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바로 이 부대였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돼 있습니다. 바로 이 소련제 모터사이클을 180대 보유하고 있는 제603 모터사이클 연대가 바로 그 부대입니다. 이렇게 사이드카가 달린 모터사이클 많이 보셨죠? 저 영화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또 누구 경호할 때 저런 거 쓰지 않나요? 맞아요. 아 근데 사이드카가 옆에 있으면 이게 무거워서 속도가 안 날 텐데 지금 아까 뭐 고속 뭐 네, 모터사이클 북한 말로는 모터찌클이라고 그럽니다. 모터 찌끌? 네, 모터찌클. 모터찌클이요? 네네. 찌끌거린다. 모터찌클이라고 불렀는데요. 소련군 군사 고문들이 네. 다 독소 전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평원에서 사용했던 저 모터사이클, 모터찌클을 한국 전쟁에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투입을 했느냐? 예, 예. 홍천, 춘천과 같은 산악지대에 투입을 했습니다. 아유, 여긴 현지만은 표현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지방이잖아요. 좀 이상한데요? 한국 지형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소련 군사고문단이 작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려서 네. 수원으로 기동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어허. 사실은 둘 다 불가능하게 그러네요, 그러네. 찌그리가 됐겠네. 그러게요. 물론 조금의 실수는 있었지만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장비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북한군은 개전 당시 여러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해 보시죠. 가시죠. 야. 오, 여기 되게 멋있다.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오. 우리 국군 육사단의 심장을 떨리게 만들었던 북한의 비장 무기가 바로 이거죠. 예, 이 무기 체계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무기 체계입니다. SU-76이라는 자주포인데요. 지금 저희 뒤에 있는 것은 SU-100이라는 자주포입니다. 네. SU는 자주포를 뜻하고 뒤에 있는 100은 포탄의 지름을 뜻합니다. 즉, 이거보다 약간 작은 차체겠죠. 북한의 제2군단에는 이 SU-76이 총 48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전 초에 국군 장병들은 심지어 전차와 자주포를 구별하지를 못했어요. 아, 그럼요. 본 적이 없었으니까. 저기요. 알고 계세요? 질문. 저희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주포하고 탱크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주포라는 것은 네. 자력으로 기동할 수 있는 차체 위에 포를 올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포를 움직이기가 거의 힘든 거죠. 대부분의 자주포는 상하로만 포를 쏠 수 있습니다. 뒤를 쏘려면 차체를 돌려야 되는 거죠. 디리디리디리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뒤쪽에서 공격하는 적 전차나 적의 자주포에는 뭐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반면 전차를 보시면 차체와 포탑이 분리돼 있죠. 그러면 자주포를 저희가 보여드렸으니까 전차와 비교해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차. 바로 옆에 전차가 있어요. 제가 또. 네. 지금 확실하게 쉽게 이해를 했어요. 자주포는 끄덕끄덕이고 탱크는 도리도리. 탱크는 끄덕도도 돼요. 끄덕끄덕도 돼. 이게 다 되는 아, 네. 애들이 탱크고 전차고. 끄덕끄덕만 되는 애들이 자주포예요. 아, 이해 쏙쏙입니다. 네. 네. 탱크, 정확히 전차라고 하는데요. 당시 북한군의 주력 전차는 T-3485 전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군이 전장에서 마주쳤던 그 탱크가 바로 이거군요. 맞습니다. 전차 공포증을 유발했던 그 전차가 바로 이 전차입니다. 그럼 자주포하고는 다르게 전차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주포는 원거리에 있는 적을 쏘기 위해서 곡사로 포를 쏘는 반면에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직사로 근접 거리에서 직사로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 체계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37,000여 명의 2군단을 막아야 되는 육사단이거든요. 근데 육사단은 전차를 못 봤다면서요? 육사단이 마주한 전차는 없었지만 육사단은 전차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SU-76이
밀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자주포. 주포를 본 거군요. 예. 착각했구나. 특히 북한군은 전차와 자주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자주포에 나뭇가지 같은 걸 엄청나게 걸어놔요. 왜냐하면 삐쭉 튀어나온 포신을 멀리서 보면 그게 전차인지 자주포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장이 중요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육사단 어떤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까? 아주 안타깝게도 당시 육사단에는 전차도 자주포도 없었습니다. 아, 자주포도 없었어? 육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화력이 바로 105mm 곡사포였습니다. 아유, 그냥 복사포. 즉 방열을 해서 쏴야 되는 재래식 화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병 전력만으로만 봐도 춘천 지역은 국군에 비해 2배 이상 우수했고요. 홍천 지역은 7배 이상 우세했습니다. 이야, 아니 뭐 이게 사실은 군복이나 이 철모도 없어가지고 일본인들이 남기고 왔던 거 썼다고 하니까 왜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 그거 알아요? 그럼 당연히 알죠. 그래요? 전 처음 공수를 할 때.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육사단은요, 먹을 것조차 부족했습니다. 아우. 그래서 남아있는 식량은 건빵 650상자, 하루치 건빵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요. 도대체 어떻게 방어를 했을까요? 그건 테이블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 태상호였습니다.